안녕하세요. 봉화산악회사입니다. 오늘은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최근에 서울 고가 아파트가 아주 저가에 양도되는, 직거래로 양도되는 데 대해서 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이걸 저가 양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할 경우에 절세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입니다. 15억 찍은 마포구 내미안이 8억에 팔렸다. 그러면 15억이 8억이니까 7억 정도 저가에 팔렸죠. 누가 샀나 봤더니 당연히 특수관계자겠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 범인이 누구냐? 헬리오시티 10억 폭락 미스터리. 13억 8천에 거래됐다. 이게 9월 28일 기사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더 많이 떨어졌죠. 이 특수관계자 매매고 이게 직거래다. 왜 이게 발생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주택자예요. 저가 양도인데 아버지가 1주택자입니다. 과거 5년 전에 2억에 취득한 거를 주택을 시가 10억짜리를 7억에 아들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리고 2년 조정지역 거주까지 했다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자, 주택 양도세는 부당이익의 계산 부인이 돼요. 그래서 시가가 10억인데 7억에 양도했는데 이 경우에 양도세는 10억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12억까지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일 경우 둘째 적은 금액인데 이 경우에 시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10억으로 계산하지만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조정 2년 거주 요건만 된다 그러면 아버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저가 양도 경우에. 그러면 받은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시가 5억이 아니라 10억이죠. 10억을 3억 차이로 7억에 양도한 거면 이 차액이 3억이잖아요. 근데 둘 중 적은 금액 10억에 30%하고 시가의 30%, 그 다음에 3억 초과 미니멈이니까 3억이죠. 그래서 3억까지 빠지기 때문에 이때 이 경우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양도세도 없고 아들은 증여세가 없는 희한한 거래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상가 경우는 저가 양도 경우 어떻게 되냐면 만약 상가 5억짜리를 3억에 양도한다고 봐요. 이 경우에 아버지는 이게 시가의 5% 차액이 2억 차이잖아요. 2억은 5억의 5% 이상, 이렇게 4.7억 이하로 양도했기 때문에 부당이익이 계산 부인이 돼서 5억의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 2억과 양도가 5억, 3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상가 경우에. 그럼 자녀 경우 어떻게 되냐? 자녀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검토해야 되는데 2억에 대한 양도 싸게 산 거잖아요. 이 싸게 산 거를 시가의 30%, 1.5억과 3억 중에 적은 금액을 빼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억은 빼주는 겁니다. 그럼 2억에서 1.5억을 빼주니까 0.5억이 되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비과세점이 0.5억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상가를 5억을 3억에 양도할 경우에 저가 양도할 경우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팔 때는 취득가가 3억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여세까지 부담했으니까 3.5억이 취득세가 돼서 나중에 아들이 증여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 했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가 양도에 대한 구조인데요. 특수관계자 있을 주택의 경우에는 10억을 양도해도 양대세가 없고 증여세의 경우에도 10억을 7억에 했을 때 증여세도 없습니다. 3억 차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가 경우는 5억을 3억에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도 5억으로 계산해야 되고 증여세는 3억
매매 차익이 2억인데 1.5억을 빼주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까지 5천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둘 다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저가 양도로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에서 직거래로 10억짜리를 5억에 양도하는 경우에 상당히 절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조정지역이 있어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새 집을 취득했어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아들에게 저가 양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2년 이내. 비조정은 3년 이내 저가 양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10억을 7억에 양도를 해버리면 1주택 요건, 비과세 요건을 맞은 경우에 아버지는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 그러면 자녀는 7억의 저가 양도를 받아서 증여세도 안 내고 7억을 나중에 2년 후에 12억까지 팔은다고 해도 거주 요건만 되면 아들도 세금을 안 내고 12억을 캐시를 얻을 수가 있는 상당히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여는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나 저가 양도는 이율과세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율과세가 돼버리면 5년 이내에 팔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겠죠. 부담부 증여만큼 양도세를 내고 일부 순수 증여만큼은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니까 부담부 증여 경우에 아버지한테 부담부 증여한 만큼은 아들한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넘길 때 1세대 1주택 경우는 양도세가 없잖아요. 12억까지. 이렇게 해서 넘기고 순수 증여만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도 되고 저가 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가 양도나 부담부 증여나 세무서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서 받은 돈과 자기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취득해서 또 일시적 2주택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10억짜리를 7억에 양도를 할 때 양도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3억이 아버지한테 합법적으로 증여가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저가 양도 후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저가 양도 받은 돈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게 합법적으로 절세가 됩니다. 그래야 세무서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받은 돈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양도를 만약에 10억짜리를 7억에 하는 것보다 아까 기사경은 15억짜리 7억에 했잖아요. 더 높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 하면 10억을 6억으로 하면 30% 차이인 1억에 대해서 3억, 6억, 이렇게 10억하고 6억을 빼버리면 4억이잖아요. 4억에서 3억을 뺀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5천만 원까지 빼주고 500만 원만 5천만 원에 10% 500만 원만 세금 내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가 되죠. 그래서 10억을 6점 만약 5억에 한다 그러면 양도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는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제 생각은 10억의 경우에는 5억 5천에 양도하면 세금은 1,000만 원 수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냐면 1억 5천 차이가 나오잖아요. 4억 5천에서 3억이 빠지니까 그럼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이 증여 공제로 빠지니까 1억에 10% 1,000만 원만 되기 때문에 10억짜리를 자녀에게 5억 5천에 넘기고 그걸 나중에 자녀가 2년 후에 8억 10억에 넘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500만 원 부담하죠. 그래서 저가 양도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가 경우는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1주택자 경우는 저가 양도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거래로 아주 싸게 거래가 되는 이유가 저가 양도로 해서 자녀에게 부를 합법적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할 때는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양도할 때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는 저가 양도를 통한 절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